지금 탁자에는 네 분이 각 본부로 앉아주시면 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식물과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식물이 공기정화 기능이 있다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오늘은 지금 우리가 가져온 식물들이 공기정화 기능이 타고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공기정화 기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식물이 공기정화하는 기능은 식물이 내뿜는 게 있고 흡수하는 게 있어요. 내뿜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산소, 그 다음에 향기 있는 것들도 있죠, 그죠? 향기가 있는 것들도 있고 수분, 그리고 음이온. 그 다음에 식물이 또 흡수를 해가지고 공기정화를 하는 게 있는데, 포름알데히드라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재라든가, 그 다음에 세제라든가, 심지어는 화장품 이런 데도 쓰이고 있는데, 얘는 그 보존성이 굉장히 좋아요. 소독하고 살균하고, 그 다음에 오래 유지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 전반에 대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성이 있어갖고 우리 몸에는 그렇게 좋은 아이는 아니에요. 자, 이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요거는 쉽게 말해서 세직 정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을 흡수합니다. 흡수해가지고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소리 괜찮나요? 네. 자, 식물이 미세먼지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식물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면은, 자, 흡착에 의해서 제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흡수를 하는 게 있는데, 주로 이제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아이예요. 얘는 딥팩바티아라고 해가지고 잎사귀 넓은 아이, 그 다음에 얘는 넉줄고사리, 오늘 우리가 가져온 아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호야인데, 보니까 땅콩같이 콩같이 줄 있는 거 저게 기공이에요. 기공이고, 그 다음에 빨간 거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이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인데 그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자, 기공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미세먼지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집에서 상추를 기른다고 했을 때 상추도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그래요. 식물이니까. 그 상추가 흡수한 미세먼지는 어디로 갈까요? 자, 우리가 집에서 상추를 밀려가지고 먹으면 그 미세먼지 상추예요. 자, 여기서 아이들 같은 경우 고민을 하는데, 식물이 흡수한 미세먼지는 뿌리로 가가지고 배출을 하면은 흙 속에 있는 미세균들이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해서 식물이 미세먼지 식물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면은 기공 크기가 다 달라요. 기공 크기가 다 다른데, 어때는 기공이 크고 어때는 기공이 작은데, 기공이 큰 것과 기공이 작은 것은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어느 게 나올까요? 기공이 큰 게 낫겠죠, 그죠? 좀 큰 것도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기공이 큰 거와 작은 거, 큰 거, 딥팩바티아 굉장히 크죠, 그죠?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넉줄고사리 3개밖에 없어요. 근데 호야는 기공이 작은 대신에 굉장히 많죠, 그죠? 식물이 기공이 클수록 미세먼지 제거 효과는 좋은데, 기공의 전체 면적은 기공이 큰 아이는 개수가 작고 작은 아이는 수량이 많아가지고 표면의 넓이는 거의 비슷하다. 그렇지만 기공이 클수록 큰 먼지도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제거 효과는 높아지겠죠. 자, 미세먼지가 있는데 우리가 미세먼지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PM10, 그 다음에 PM2.5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10 이하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입자고 PM2.5라는 건 2.5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M10과 2.5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잠깐 볼게요. 자, 요거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보이도록 키웠습니다. 단면을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비교했을 때, 자, 요게 더스트, 미세먼지 크기입니다. PM10의 크기입니다. 요거는 PM2.5, PM2.5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자, PM2.5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저기 위에 저거 뭐예요? 시커멓게 보이는 거. 담배연기죠, 그죠? 담배연기 입자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자, 근데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어느 게 더 나쁠까요? 초미세먼지가 더 나쁘죠, 그죠? 자, 우리 코나 이런 데는 우리가 출출하지 항상, 그죠? 그리고 호텔도 있죠, 그죠? 이거의 기능이 뭐예요? 미세먼지를 막아서 그쵸? 들어오는 걸 그쵸? 걸러주는 거죠, 그죠? 걸러주고,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여기서 안 걸려져요. 안 걸려져가지고 그냥 다 통과, 이상 통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 가가지고 어떤 고장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고, 우리가 눈에 있는 눈썹도 막아주기 위한 거죠, 그죠? 막아주기 위한 건데, 얕은 초미세먼지는 이런 걸 다 통과했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가지고 심장,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점막에 가서 안구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 질환 같은 거를 많이 일으키죠,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이 또 음이온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음이온은 뭐죠? 음이온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음이온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건데, 우리 집에 가습기 있죠, 그죠? 가습기하고 식물이 있을 때, 가습기는 물을 뿜어내는데 눈에 보이죠? 근데 식물은 수분을 배출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왜 그렇죠? 입자의 크기 때문이죠. 입자의 크기 때문입니다. 자, 식물이 내뿜는 수분은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공기와 만나는 면적이 훨씬 더 많겠죠, 그죠? 훨씬 더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물방울이 있으면은 안에는 플러스가 되고 바깥에는 마이너스인데, 얘네를 전자라고 하죠, 그죠? 화학식에서는 전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튀어나가는 게 음이온이에요. 자, 얘네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입자가 작을수록 응집들이 떨어지겠죠, 그죠? 더 많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음이온은 공기 중에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방출이 되면은 얘도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는데, 지방에 있는 먼지나 이런 먼지는 양이온이에요. 자, 양이온이고 음이온이가 둘이 만나면은 음양의 분감이 많죠, 그죠? 둘이 자, 결합이 돼가지고, 결합이 되면 조금 무거워지겠죠, 그죠? 가라앉는 거죠. 자, 음이온에 의해서도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먼지 많을 때 공기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좀 줄어들죠, 그죠? 같이 줄어드는 원리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닦아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거는 디필바티아 기둥이고,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요거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요거는 나사에서 실험한 겁니다. 나사에서, 왜? 지금 우주 여행이시다가 거의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근데 우주 여행을 가면은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광년을 표시하죠. 별과 별과의 거리는. 광년이라고 표시하면 1년에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로 가는데, 우리가 만드는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1광년이라고 해도 얼마나 걸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탈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 밀폐된 공간에 촛불을 펴놓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없어지니까 꺼져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에 짐을 넣어놨습니다. 역시 산소 부족으로 끝나게 되죠. 자, 밀폐된 공간에 식물을 놔뒀어요. 저거 우리가 하는 바가리죠, 그죠? 비바리죠, 그죠? 비바리. 자, 그렇게 되면 식물이 산소를,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놓죠, 그죠? 그거 가지고 지는 산소로 쓰고 또 호흡할 찌꺼기 이산화탄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저렇게 해야 되면 살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식량이 없죠, 그죠? 식량이 없으니까 오래는 못 삽니다. 오래는 못 살지만 저런 시스템으로 하면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산소는 해결되겠죠, 그죠? 해결되는데 그럼 식량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요거에 관련된 영화가 하나 있죠. 마스라고. 화성에 사람이 고립됐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감자를 키우는 겁니다. 감자를 키우면 감자는 식량으로 쓰고 감자를 위해서 광합성이 되니까 산소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우주여행을 위해서 나사에서 직접 실험했던 실험 장치입니다. 자, 식물이 오염물질을 흡수한다고 했습니다. 오염물질을 흡수하는데, 자, 잎에서 이렇게 흡수하고 뿌리에서 제거하는 게 약 48% 정도가 들어가요. 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뿌리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흡수한 거 아까 뿌리로 가서 미세균이 분해한다고 했죠. 그죠? 분해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공기정화 식물을 공기정화 식물로 그러는데 이 공기정화 식물의 정의를 내리면 공기정화 기능이 상위 10도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공기정화 기능이 좋은데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한 식물이어서 우리가 접할 수 없으면 걔가 공기정화 기능인 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이어야 됩니다. 자, 그거를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하는데, 자, 식물만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서열을 정했냐면 1등하고 분지의 차이가 약 6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0배 정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음이온 얘기했죠, 그죠? 음이온. 우리 이 실내에는 음이온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30에서 70개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자, 숲에는 1000개에서 2200개 정도 됩니다. 사람이 필요한 양은 700개 정도 되죠. 700개 정도 되는데, 자, 음이온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산에 가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죠? 여기 산타고 몸이 가뿐해지죠, 그죠? 자, 산을 막 가요. 가다가 계곡을 만났어요. 계곡을 만나면 그전에도 기분이 좋았지만 거기 가면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죠? 왜? 물이잖아요. 물이 떨어지면서 음이온 방출량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게 그 바닷가. 자, 음이온이 많은 곳, 양이온이 많은 곳 보면 양이온은, 음이온은 고비압일 때, 맑을 때, 그 다음에 아침일 때, 그 다음에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죠? 면역력도 높아지고. 자, 근데 양이온이 많으면 기압이 저기압일 때, 자, 이때 양이온이 많아집니다. 이때는 자, 양이온이 많으면 아까 먼지도 양이온이라고 했죠, 그죠? 자, 피로가 빨리 느껴지고, 두통, 그 다음에 노화도 빨리 촉진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래 있는 거 안 좋겠죠, 그죠? 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의 음이온 발생량 보겠습니다. 자, 빈첸거, 빈통입니다. 로즈마리, 숯, 산세베리아를 넣어줬습니다. 예전에 산세베리아 아주 붐이 일었죠, 그죠? 붐이 일었습니다. 보니까 빈첸거에 어떻게 돼요? 한 50개 정도 음이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로즈마리 600개 정도 되죠, 그죠? 600개 정도 됩니다. 수선 한 100개 정도. 술도 음이온 발생한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죠? 100개 정도고, 산세베리아, 그 유명했던 그 돌풍의 산세베리아는 100개가 안 돼요.
자, 이 사세비가 유행하면은 수입업자들이 이렇게 부분 일으키는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 로즈마리가 굉장히 좋죠, 그죠? 집에 혹시 로즈마리 있는 분 키우고 계시죠? 없어요? 로즈마리 향이 굉장히 좋죠? 네,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는 혹시 키워보신 적 있는 사람? 얼마나 키우셨어요? 네.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있었나요? 한 1년 넘게는 있었어요. 1년 넘게요? 처음부터요? 5년 이상이요? 네. 로즈마리가 굉장히 키우기가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얘는 통풍도 잘 돼야 되고 수분도 적당히 해줘야 되고 그래서 5개를 놓고 로즈마리를 놓으면 5개 있는 쪽과 로즈마리 없는 쪽에 로즈마리 성장 속도가 다를 정도로 얘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향이 굉장히 좋죠, 그죠? 향이 좋아서 이 향이 기억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어갖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만 놓을 수가 없죠. 옷방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옷방은 보통 햇빛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죠? 많이 들지 않고 그다음에 통풍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베란다에 놓고 머리 아프면 가서 머리 식히고 와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식물의 음용 발생량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게 허브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색 식물인데 허브 중에서는 장경우가 월등합니다. 580개 정도 되겠고 만병초가 530 이렇게 생긴 겁니다. 철쭉이랑 조금 비슷해요. 철쭉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병초라는 건 만병을 낫게 한다고 해서 만병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고사리입니다. 고사리가 3등이고 그 중에서 봉의 꼬리라고 되어 있죠. 봉의 꼬리가 얘입니다. 푸테리스라고 하는데 봉의 꼬리는 우리나라 명칭이고 그 다음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팔 때는 푸테리스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봉의 꼬리 무늬종입니다. 무늬종. 자, 봉의 꼬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저기 난종류도 음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 아니고 신비비용도죠. 벼룩식이나 행사 때 많이 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가습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물만 넣었습니다. 물도 증발을 하니까 가습효과가 있겠죠, 그죠? 물만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솔방울, 식물 이렇게 나왔을 때 위에 막대를 해서 보니까 물이 10을 할 때 식물은 40을 했어요. 그죠? 4배 정도 식물로 가습 효과는 한 4배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솔방울은 그 중간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음이온 발생량도 높고 가습 효과도 큰 식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서 아는 식물이 몇 개나 되나요? 자, 얘는 뭐죠? 팽홍. 그 다음에 얘는 퐁퐁이라고 하죠. 그죠? 퐁퐁이었다. 체크레다. 그 다음에 얘는 베고니아. 예, 베고니아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얘는 마사추. 그 다음에 얘가 장미호죠. 장미호는 향이 굉장히 좋아요. 허브 종류가 대부분 먹는 게 많은데 얘는 먹는 건 아니에요. 얘는 오히려 허브 종류보다는 달기 가까워요. 얘는 제라늄 종류죠. 얘는 구문초예요. 구문초 모기를 쫓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봉이꼬리 만병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겁니다. 오늘 할 거 보시면은 어제까지 여기 재료가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자, 이게 아까 푸테리스라고 했죠, 그죠? 푸테리스, 봉이꼬리, 그 다음에 얘가 넉줄 고사리, 후만타 고사리, 넉줄 고사리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푸테리스, 후만타 고사리, 푸미아가 있죠, 그죠? 푸미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길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나눠줄
저쪽에 옹기수반, 가산서, 마사쿠, 자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어제 없었던 거에서 오늘 얘가 생겼어요. 얘가 품이라 고무나무예요. 우리 고무나무 어떻게 생겼어요? 나무처럼 하고 일자리 굉장히 넓죠. 고무나무 중에서는 이렇게 반점처럼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반점처럼 생긴 아이도 있고, 자, 아까 얘기했던 얘가 베이스, 그 다음에 얘가 넉줄고사리입니다. 자, 넉줄고사리를 심으실 때 보면은 여기 보니까 거미 발처럼 생겼죠. 그죠? 얘는 비늘줄기 또는 뿌리줄기라고 하는데 얘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싹도 나고 뿌리도 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와 있는 아이는 굳이 땅에 안 묻습니다. 밖으로 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한약재로 써요. 한약재로 쓰이고, 한약재는 돌쇠부라고 해가지고 뼈 부러졌을 때나 이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럼 제가 나중에 잘라가지고 먹지 마세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한약재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저런 양치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그래서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해가지고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돌쇠부 같은 경우에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서 한약재로는 수입해서 쓰는 건데 얘가 약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놔놓으면 나중에 얘가 자라면서 이거를 다 찢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거 거기다가 끓여 먹어도 돼요. 끓여 먹어도 되는데 굳이 좋은 약 많잖아요, 그죠? 좋은 약 많은데 근데 한약재로는 좋은 약재예요. 약재로 쓰이니까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요거를 아침에 여기 왔어요. 품이라 고사는 저기 고문학과 와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지금 앞에 거 볼게요. 여기가 조금 허전했죠, 그죠? 허전했다 생각했는데 오늘 품이라 고사가 왔어요. 저 품이라 고문학과 왔어요. 자, 여기서 일단 만드는 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고사리 종류는 습한 환경을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과습하게 되면 썩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식물은 과습 다 안 좋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여쭤볼게요. 식물을 왜 우리가 잘라가지고 물에다 꺼서는 뿌리가 나죠, 그죠? 근데 걔를 흙에다 심어가지고 흙에다 심었는데 거기에 물이 많아지면 걔는 썩어버리죠, 그죠? 어떤 차이가 있죠? 토양이 뭐라고 차이지. 그렇죠. 그게 어떤 결과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물에다 재배할 때는 뿌리를 완전히 씻어줘야 돼. 씻어주게 되면 흙이 없죠, 그죠? 근데 흙에다 재배할 때 물이 많으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거를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품이라고 저기 고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 서태환 대표님께서 일일이 다 씻어 오신 거예요. 오늘 와가지고 막 들고 가시려고 하시는 애들이 씻어 오셨다고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그리고 두 개 고사리 종류죠. 고사리 종류는 자, 저기 프데리스도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종류는 뿌리가 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뿌리에 흙을 틀고 쓸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물에다 넣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 때 이 물이 닿는 이쪽과 여기를 높이를 줘야 돼요. 높이를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흙을 쌓으면 흘러내리죠, 그죠? 흘러내리기 때문에 큰 돌 두 개로 일단 벽을 만들었어요. 벽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성토를 채우는데 그냥 채우게 되면 얘가 밀려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살짝 마성토를 깔았어요. 깔고 나면 이 공간과 이 공간이 구분이 되죠, 그죠? 구분이 되고 나면
뒤에다가는 마사토를 채웁니다. 마사토를 채우고 난 뒤에 흙을 푼 얘네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데, 배치를 할 때 이 화산석과 같이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화산석과 같이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지금 화산석이 개당 4개가 돌아갈 거예요. 4개가 돌아가는데 크고 작은 게 있어요. 크고 작은 게 있는데 내가 욕심을 내갖고 내가 큰 것만 보려면은 작은 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모든 분 앉아있는 분들께서 서로 아시는 분들이죠, 그죠? 아시는 분들이니까 적당히 큰 거 작은 거 올라가지고 매치를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는 이렇게 2개는 그냥 바닥에다 놓습니다. 바닥에다 놓고, 그 다음에 마사토 채우고 난 뒤에, 자, 그 다음에 돌 2개를 일단 어디다 놓을지 배치를 하세요. 하시면서 지금 식물이 보면 돌통 사이에 자라나온 것 같이 하는 게 이쁘죠, 그죠? 그래서 돌에 바짝 붙여가지고 얘네를 넣어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푸테리스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돌로 눌렀어요. 누르고 사이사이에 마사토를 채울 거예요. 마찬가지 또 돌 넣고 고사리 채우고, 고사리 할 때는 뿌리줄기, 비늘줄기는 밖으로 내주시고요. 밖으로 내주시고, 자, 고사리가 2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고사리나 푸테리스를 고정하기 위해서 마사토를 조금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돌 사이사이에 요게 조금 섬세하게 우리 핀셋도 드릴 거예요. 사이사이 그리고 손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는 핀셋으로 해가지고 다 메꿔주시면은 얘가 어떻게 해요? 조금 오래된 것 같은, 이대로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죠? 그냥 넣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그냥 사이사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지금 높이는 달라요. 높이가 다른데 여기서는 왜 우리 계곡 가면 물이 이렇게 자갈이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표현해주고, 여기 핀돌이죠, 그죠? 핀돌로 구분을 해주세요. 썩고 나누면 정신이 없어요.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뿌리를 씻었다고 했죠, 그죠? 씻었다고 했으니까 저도 마지막에 와가지고 여기 사이에다가 그냥 파고 놓고 마사토로 살짝 덮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시연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설명 듣는 데는 먼저 들으시고, 설명 안 듣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자, 이 푸테리스는 한 포트가 2인용입니다. 2인용. 많이 한다고 이쁜 게 아니죠, 그죠? 자, 한 포트가 2인용. 그 다음에 이것도 2인용입니다. 흙을 틀어야 되죠, 그죠? 설명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시고 준비하시고, 아닌 분들은 뒤에 가서 흙 틀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푸테리스, 그 다음에 녹줄고사리는 2명이 한 포트씩 나갑니다. 2명이 한 포트씩 나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부터 만드는 거, 마지막으로 이거 물 주는 거 얘기할게요. 자, 지금 여기다가 물을 해놨습니다, 그죠? 자, 저는 이렇게 물이 자박하게 이뻐요, 그죠? 이쁘니까 물을 계속 놔둬도 되는데, 식물은 너무 가습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을 키울 때도 보면은 비가 계속 와서 가습하면 얘네 뿌리 안 내려요. 절대 안 내려요. 왜? 뿌리 안 내려도 내가 물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너무 많으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물을 넣었다가 얘가 마르거든. 또 마르거든 다시 또 물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말렸다 물 넣었다를 바꿔가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물 넣을 때 보면은 마사토를 씻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흙탕물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 줄 때는 여기다 하면은 흙탕물 엄청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퍼뜨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줄 때는 항상 이 돌 위에다가 쫄쫄쫄쫄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재료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끼 키우는 것도 하고 오늘 태블스테이 쪽에 가지고 계획이 좀 해오고 그래서 사람을 좀 저희가 많이 찾고 있어요. 나는 건 너무 나는 나오고 이렇게 나눠 먹는다고 그랬죠. 얘를 좀 큰 거로 올려야 돼. 나누는 거죠. 잘 잘라요.
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4인분이야, 4인분. 이요? 그만 넣어. 이게 그 4인분인데, 우리가 5만. 천님이 되게 잘한다. 볼에 깔라버리죠.
이렇게 입어보시고 저렇게 세워보시고 하셔야 돼요. 어느 쪽에다 심으실 건지 심을 거는 높여가지고 심으세요. 높여서 여기에다가 심으셔야 돼요. 바닥에 안 아 이거요? 바닥과 한 2cm 정도 띄우고 이거요? 예. 여기다가 마사를 살짝 덮어야겠죠? 그리고 화살선이 우리 포장한 정도 사는 거라서 동물이라서 살짝 이렇게 나오는 난 교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도 이것도 밖에 대해서 좀 봐주세요. 모르겠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본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만 심으시면 돼요. 그냥 됐나 모르겠어요. 이게 막 다 밖에 나와 있어요. 보셨나요? 흙이 너무 많이 있으면 그래요?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털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네. 얘는 언제 모르세요? 얘는 이제 살짝 온전한 것보다는 눌러줘야지. 서 있죠. 살짝 눌러주세요. 이게 꼬다란 거예요. 이 돌기니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오게 빨간색이 올라오게 해주시면 이걸 안 했어요. 이 돌을 가운데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세울 건지 비닐 건지도 본인이 정해서 하셔야 돼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얘랑 너무 나란히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떼어서 중간에 하나 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예쁠 수도 있거든요. 한쪽으로 이렇게 여기 너무 많이 여기가 이게 너무 많이 아니 여기를 엉뚱하게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근데 얘가 물에 이게 그거는 물에서만 해주니까. 그거는 혹시 안 해도 된다. 지금 마사가 없거든요. 네. 하나는 까만 거 생각해요. 까만 거 네. 까만이 마사야. 이거? 받으셨다. 아, 이걸 여기다 다 집어넣어? 여기 좀, 여기 덮어주셔야지. 언니 좀. 맞아, 여기 있네. 아무튼. 바닥 굽는 게 너무 보이니까. 평평하게 해주시면 그냥 이 불이 너무 길어서 이거는 이쪽에 와 있는 게 맞거든요. 아, 얘 여기 사먹도 돼요? 네. 이 소리 그냥이 있어가지고 연하니까 대부분 집어넣어야 요거 안 되는데? 그거는 그거 안 되고 아까 풀된 거 누가 봐도 되는데 요거 같은데? 일부러 채울까 이걸로 만나러. 그것도 차라리 어디다가 해요? 여기 앞쪽에다가 앞쪽에 되는 거예요? 여기 앞쪽에 근데 된다 이거죠? 이거를 하셔야죠. 아니 이거 이제 투어도 된다고? 여기도 여기로
채워주실 거잖아요. 여기 사이사이가. 이끼를 먼저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끼를 너무 큰 거는 이 사이사이는 좀 잘라서 뾰족하게 띄워서 잘 어떻게 떼어야 될까? 한쪽 위에다가 넣는 거야? 이끼는? 아니 그 바위 사이사이다가 이끼를 이끼로 넣어갖고 아니 위에 이거 이제 밑에는 여기만 하는 거구나. 모르겠어. 이 위에 이끼가 있어도 되나요? 여기 이렇게 잘라야죠. 여기. 그렇죠. 우리는 저기 해줘야 돼요. 저는 우린 줄 알았어요. 그래요? 되게 많다. 이거 여기 채우려고. 그럼 10분, 안 10분 걸려요. 어떻게 찍어요? 스니커하고 같이. 이게 많으면은 소리가 대구이가 여기 닿아서 무슨 일을 해야 우리가 사이사이를 들어가서 물을 먹을 수 내 거 이거 하나 부러질 수 없어. 나한테도 당기세요. 내 거도 이쁘대. 처음 붙이고. 엄마 자꾸. 이거 가위가 이뻐. 가위가 이뻐. 우리 엄마 초보자 치고 잘했어. 어깨는 뭐 스님 뒷담사는데. 이 검은 거 좀. 검은 거도 해야 돼? 몰라. 뭘 안 해. 날리는 벽에 내가 오늘 호강하네. 나 까만 것도 먹어야 되는데. 여기 물 안 숨어야지. 응? 숨어가. 엄마가 왜 피나는 선생님이야? 응? 이끼 없으면 뭐 어떡해. 자갈은 많이 깔 필요 없어. 자갈 필요 없어. 자갈 도로 여기다 이런 게 많아서 이끼를 또 여기다 이끼 또 입혀야지. 보이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이끼가 많이 자갈에서 이끼가 많아야 산소가 많고 산소가 그러니까 자갈은 별로
여기 좀 한번 봐. 아니 왜 이렇게 오래 하시? 이렇게 짧아도 있어요. 이건 너무 길어요. 이러면 되지 않을까? 왜? 여기 자리 쳐줘. 나좀 촬영하는 저 풍경 신문에도 오신 분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있어요. 귀가 너무 멋있다. 네, 바위 같아. 감사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커야 돼. 이 얼굴에 나오고 여기다 누구 작품인지 알지? 까만 게 뿌리거든. 너무 묻어주시고 너무 많이 써드시고 이것도 실례될까요? 네, 이게 너무 많이 먹게. 위아래만 맡겨 나름대로 뭐 가만히 꺾고 안 보이게 훨씬 낫다. 아까 막 죽어갖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너무 잔잔하잖아. 이 병원에 갖다 놓고 돌이 큰 게 있어야 돼도 큰 거 다 쓰셔서 큰 거는 내가 가져올게. 아니. 아니 너무 많이 없어. 너무 많이. 하나 이거 됐어. 올리면 이게 흉하지. 올리면 흉하지. 고정이 돼야 돼. 뭐 이 사이에 이끼를 그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 병원에 갖다 놓을 거 아니야. 또 싹 또 바람을 싹 따라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예뻐. 근데 자기도 이렇게 큰 돌이 없네. 끝말이 밑에다 딱. 제가 주방에 했던 게 있는데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 예뻐요. 예쁩니다. 잘라버리는 이거 일반 화분에 물 넣어갖고 심어주는 거예요? 예. 이게 막 물을 더 만들었으면 그 위에 깨끗이 싹 닦아주세요. 오늘 처음 배우셨는데도 정말 멋있게 작품감 작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항아리 뚜껑 알죠? 항아리 뚜껑. 네? 장당 넣어서 항아리 뚜껑 덮어야 또 이렇게 오래도록 가루가 잘 되듯이 기름이랑 항아리 뚜껑값만 해도 그냥 원가로 사도 3만원이에요. 이런 모든 비용이. 근데 이 만월산 약사사, 화엄정 만월산 약사사 제목이 있습니다. 유, 해티, 사립,
모스, 뉴해피 하림 모스를 대표하고 있는 강의사님, 강일승 대표님 나오세요. 잠깐만. 우리 교육은 작품을 다 만들었으면 그 위에 깨끗이 싹 닦아주세요. 정리 좀 할게요. 네. 정리 오늘 처음 배우셨는데도 정말 멋지게 작품이란 작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항아리 뚜껑, 알죠? 항아리 뚜껑. 네? 집에서 담당 먹어서 항아리 뚜껑 덮어야 이렇게 오래도록 발효 잘 되듯이 그 재료비랑 항아리 뚜껑만 해도 그냥 원가로 사도 3만원이에요. 우리 지역이. 근데 이 만월산 약사나 황정 만월산 약사나 제목이 있습니다. 뉴해피 하림 모스, 뉴해피 하림 모스를 대표하고 있는 강의사님, 강일승 대표님 나오세요. 잠깐만. 우리 교육부는 이정윤 대표님이 교육을 맡아주시고 모든 뉴해피 하림 모스 이 사업을 통해서 세상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걸 방지하고 우리 화학적 약사들을 통해서 조개종, 물려계로 이걸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 사업을 진행해가는 강일승 대표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강의사님한테 그리고 오늘 가끔 여러분 기억도 많이 들었는데 강 대표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만든 분 각자 가져가시라고 선물로 드리겠답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은요, 적주를 하는데 적주 되면 우리가 7월 백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백중 지난 다음 일요일 날 또 하겠습니다. 아직 2번 남아있어요. 2번 더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병이 들어오는데도 드리는 것은 이끼 산업이 지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탄소를, 집에 있는 탄소가 여러분들 집에서 다 편히 쉬는 시간에 탄소를 뿜어내죠. 탄소를 내고 대신 여러분들 신선한 공기를 품어주는 게 이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온 동네마다 우리가 홍보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 드리는 뜻은 지구를 살리자는 뜻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끼 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다음번 교육 받을 때는 여러분들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교육에 참여해가지고 지구 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다 같이 홍보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지금 거의 다 만드셨죠, 그죠? 자, 여기서 오늘 만드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체험해서 참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 참여해서 너무 기뻤어요.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미남이어서 제가 시켰습니다. 자, 오늘 다들 힐링하는 시간이었죠, 그죠? 자, 오늘은 우리 지금 처음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졌죠, 그죠? 높아지고 더 멋있어졌죠? 세 번째, 네 번째는 갈수록 더 멋있어집니다. 더 멋있고, 규모도 커지고, 그 다음에 폭포도 막 흘러내리고, 이런 것들이니까 꼭 참석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현,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해주신 이정현 선생님께 한번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여기 환경 운동하는 환경보호 신문도 우리들이 이미 환경보호에 앞장선다고 환경신문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개인으로서 지구를 보호해야 될 때 부처님이 가르치네요. 모든 생명을 다 함께 살아가는 게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기가 가장 기초적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공부해가지고 다음 번에 많이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물로 불편해서 잘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끼는 죽는 게 아니에요. 말라서 죽더라도 그 말린 걸 이렇게 부셔가지고 씹으면 또 땀나게 돼 있어요. 그럼 말렸다가 줬다가 그러니까